2-8장 행정행위의 폐지 및 치료 풀겠습니다. 1번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는 처분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1번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얘는 맞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선지예요. 이 선지를 기본으로 다른 내용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처분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죠. 처분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 행정청이 한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직권은 직무상 권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하자가 있는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다음 2번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소송 제기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법원은 당해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해야 한다. 얘는 맞는 선지예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러면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얘는 맞다 그랬죠? 무효인 처분은 취소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취소 소송하게 되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도 해야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취소 사유인 처분이 있으면 여기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각 판결을 내렸었죠. 이거 기억나나요? 과세 처분 이후에 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 결정이 있었을 때 이 위헌 결정은 이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였죠. 근데 이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죠? 요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은 가능하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3번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당해 처분은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 취소될 수 있다. 먼저 이 내용이 없으면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 취소될 수 있다. 이건 맞죠? 이게 1번 선지잖아요. 불가쟁력은 발생했고 불가변력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쟁력은 개인이 더 이상 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쟁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 즉 처분청이 처분의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없게 되는 힘이었죠. 철회가 불가능해지는 거.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행정청, 처분청에 어떤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가쟁력은 개인에만 적용되는 힘이에요. 불가변력이 행정청, 처분청에 적용되는 힘이고,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처분의 취소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니겠죠? 직권 취소할 수 있겠죠? 불가쟁력은 개인에만 발생되는 힘이니까. 그래서 얘도 맞고, 다음 4번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을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변경한 경우에 보충력 편입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보충력 편입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 취소되었다면 종전의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길죠? 정리해 봅시다. 현역병 처분 있었고 그 이후에 보충력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있었어요. 현역병에서 보충력으로 바뀌면 개인한테 좋은 거죠. 그 이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 보충력 편입 처분이 직권 취소됐어요. 보충력으로 변경이 아니라 편입이네요. 보충력으로 편입되는 처분. 보충력 편입 처분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현역병 처분이 되살아나냐? 효력이 회복되냐? O냐 X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되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되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예요. 일단 요 4번 선지의 내용은 이해했죠? 현역병 처분이 있은 다음에 보충력으로 편입하는, 보충력으로 바꾸는 처분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보충력 편입 처분을 취소했어요.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거랑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는 거랑 관계없다고 했죠? 가능한 거고, 그러면
현역병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냐, 되살아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개인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개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아요. 효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보충력 편입 처분이 취소되는 게 불리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보충력으로 하면은 이제 출퇴근하면서 군대를 다닐 수 있는데, 현역병으로 하면 이제 군대를 가서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개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합시다. 다른 선지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법적 근거 없이 쥐권 취소나 철회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처분은 수익적 처분도 포함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허가를 해줬다가 그 허가에 하자가 있으면 허가를 쥐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쥐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다음 2번,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였죠. 일단 가능하다 그랬고, 또 그 이후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무의 취소 판결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 두 개가 대비되는 개념이었죠.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무효를 선언하는 의무의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취소 사유의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은 제기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기각된다 그랬죠. 그 예가 요거였죠. 저번에 배웠던 거.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 결정은 이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하자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 기각 판결된다 그랬죠. 또 암기를 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가 중대하다 그러면 위법한 거고, 그거는 취소 사유의 하자예요. 하자가 명백하다 그러면 일반인이 위법하다고 인식할 정도이고, 얘는 무효의 하자인 거예요. 명백하면 중대하고 명백한 거예요. 명백하다 그러면 중대 플러스 명백입니다. 일반인이 위법하다고 인식할 정도니까 명백하다는 의미에는 중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취소 소송은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처분이 위법하면 소송이 가능한 거고, 무효 확인 소송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무효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죠. 근데 취소 소송은 중대하기만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한 거죠. 자, 반대로 취소 사유인 처분은 중대한 하자만 있는 거죠. 명백한 하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중대하고 또 명백해야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사유인 처분은 무효 확인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기각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건 이 내용을 암기하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한 내용 이해 못했더라도 이걸 암기하면 됩니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무효를 선언하는 의무의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 자, 이거 암기하면 돼요. 기출에 나온 행정법 문제들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사실 모든 선지를 다 암기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계속 이해를 하고, 그게 비록 틀렸더라도 이해하고 암기를 한 거예요.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으면서. 자, 다음 3번,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법적 근거 없이 직권 취소 철회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불가증력이 발생했고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게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였죠. 자, 불가증력은 개인에게 미치는 힘이에요. 불가변력이 행정청, 즉 처분청에 미치는 힘이란 말이에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건 처분청이랑 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더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4번, 되게 길게 써놨지만 자, 물어보는 건 현역병 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보충력 처분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보충력 처분을 또 직권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충력 처분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이 현역병 처분이 되살아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암기하냐? 개인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개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기출의 내용은 다 그렇더라고요. 보충력에서 현역병으로 바뀌는 건 불리한 거죠. 얘는 공익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공익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병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4번에서는 종전의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4번 선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선지를 아주 여러 번 봐서 첫 줄만 읽어도 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될지 예상을 하고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은 이 선지의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조금 말만 바뀌지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이렇게 복잡한 선지는 여러 번 봐서 첫 줄만 읽어도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 그래서 효력이 되살아난다, 되살아나지 않는다를 묻겠지. 이런 걸 예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정리를 보고 이해하면 읽을 때 쉽게 읽히고 또 암기도 더 잘 될 겁니다. 다음 문제 2번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라 그랬죠.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라도 위법 또는 부당, 즉 하자가 있으면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취소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선지고 2번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과세 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자,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했대요. 원 과세 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과세 처분을 했어요. 과세 처분을 취소한 거예요. 과세 처분을 취소했어요. 과세 처분을 또 취소 처분했고 또 이 취소 처분을 또 취소한 거예요. 취소 처분을 또 취소했으니까 취소 처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과세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냐? 그러면 원 과세 처분 즉 이 처음에 한 과세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왜? 개인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개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과세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건 불리한 거잖아요, 개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원래는 어차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좀 쉽게 외웁시다. 과세 처분이 있었고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했대요. 과세 처분을 취소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취소 처분을 또 취소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취소 처분이 사라지겠죠?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취소 처분을 취소하면 처음에 한 취소 처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세 처분이 되살아나냐?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과세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면 개인에게 불리하죠? 그럴 때는 효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다음 3번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불가증력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힘이죠. 개인이 더 이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처분청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4번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없다. 얘도 맞아요. 자, 요건 암기해야 되는데 처분의 위법이 치유됐어요. 그러면 그 위법 사유로 처분의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위법이 치유가 됐으니까 그 위법 사유로 취소 처분을 할 수 없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암기하자.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선지는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청은 처분, 수익적 처분도 포함하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해준 허가 처분도 하자가 있으면 법적 근거 없이 직권 취소 처리 가능합니다.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죠. 법적 근거 없어도 됩니다. 다음 2번 두 줄로 줄여봤는데 부가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부가를 하려면 새로운 부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암기를 해도 되고 정리를 해보면 과세 처분을 한 다음에 과세 처분을 취소 처분했어요. 과세 처분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취소 처분을 또 취소 처분했어요. 이 원 과세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과세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원 과세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는 건 불리한 거죠?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에 자,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취소 처분을 또 직권 취소해서 원 과세 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맞죠? 다음 3번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불가증력은 개인에게 미치는 힘, 불가변력이 행정청, 처분청에 미치는 힘이죠. 불가변력은 처분청이 더 이상 처분에 대해서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없게 되는 힘이죠. 다음 4번 처분의 위법이 치유됐으면 그 위법, 요 위법을 이유로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없다. 맞겠죠? 처분의 위법이 치유됐으니까 다른 위법이 있으면 그것을 사유로
직권 취소할 수는 있겠죠.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맞겠죠. 상식적으로 그렇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던 중 경기 부진을 이유로 2015년 8월 3일에 자진 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 폐업을 이유로 2015년 9월 10일에 갑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년 2월 3일에 재개업 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 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년 3월 10일에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길죠? 일단 선지 봅시다. 1번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의하여 소멸된다. 자, 이건 아니에요. 영업허가 효력의 소멸은 언제 되냐면 2015년 8월에 자진 폐업했을 때 영업허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때 효력이 소멸하는 걸로 문제가 다 풀립니다. 2015년 8월 3일에 자진 폐업하고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영업허가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고 2번 위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죠. 자, 영업허가 효력은 2015년 8월 3일에 자진 폐업하면서 효력이 사라졌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거예요. 여전히 유효하지 않죠. 다음 3번 갑이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위 취소 소송은 부적합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얘는 맞아요.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 2015년 9월 10일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영업허가의 효력이 사라진 건 이 2015년 8월 3일 자진 폐업할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효력이 사라졌잖아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있기 전에 이미 효력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기된 취소 소송은 부적합한 소송으로서 각하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이 재판을 거절하는 거예요. 재판하지 않겠어.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소송 요건 갖춰서 다시 소송 제기해라고 하는 겁니다. 각하는. 요거 맞아요. 4번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년 2월 3일에 행한 갑의 재개업 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아닙니다. 재개업 신고한다고 효력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미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개업을 하려면 다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길고 어렵게 냈지만 이 자진 폐업 때 영업허가가 실효된다는 걸로 문제가 풀려요. 자진 폐업을 하면 그때 허가가 실효되고 그거는 2015년 8월 3일이었죠. 그리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허가의 실효를 단순히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1번 선지 보면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의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자진 폐업했을 때 영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다음 2번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죠. 자진 폐업 때 이미 허가가 실효됐어요. 다음 3번 갑이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위 취소 소송은 부적합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얘 맞죠? 자진 폐업으로 인해서 이미 허가가 실효됐어요. 2015년 8월 3일에 그리고 2015년 9월 10일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허가의 실효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영업허가를 다시 되살리려고. 이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이때 실제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게 아니고 이미 자진 폐업 때 허가가 실효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자진 폐업에서 효력이 소멸됐는데 어떻게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또 효력을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소송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는 겁니다. 각하는 소제기에 흠이 있어서 재판을 거절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이 재판하지 않겠어 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다음 4번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년 2월 3일에 행한 갑의 재개업 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아니죠. 재개업을 하려면 다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문제 4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맞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취소 처분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분청이 처분의 하자가 있어서 직권으로 취소했단 말이에요. 이제 취소 처분을 받은 상대방, 그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지 않대요.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대요. 암기해야겠죠? 암기합시다. 내가 예를 들면 이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면 수익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직권으로 취소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직권 취소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취소 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암기합시다. 비상식적이죠. 내가 이 직권 취소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암기합시다. 다음 2번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부가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자, 맞아요.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더라도 그 부가권자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직권 취소한 다음에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적법한 부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니까 처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거 맞겠죠? 맞는 얘기 하고 있죠? 봅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이를 처리할 수 있겠죠. 법적 근거가 없이 처분을 취소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기득권을 침해할 때, 즉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처리 같은 거겠죠. 기득권은 기존에 획득한 권리예요. 기존에 획득한 권리, 이게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이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서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거 맞죠? 이거 이익형량 하라는 거죠.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피해보다 클 때만 이 처분의 취소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4번 행정청이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행정청이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승인 취소 처분을 또 취소한 거예요. 취소 처분을. 그러면 이 이사 취임 승인의 효력이 되살아나냐 물어보는 건데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왜? 개인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개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사 취임 승인의 취소 처분을 또 취소해서 이 취소 처분이 사라지게 되면 이사 취임 승인이 남게 되잖아요? 취소 처분을 취소해버렸으니까. 그러면 효력이 회복됩니다. 왜? 이사 취임 승인이 되는 것은 개인에게 유리하니까. 어차피 암기해야 돼요. 다시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읽혀요. 행정청이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 거예요. 이것을 또 직권으로 취소하면, 취소 처분을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맞습니다. 효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유리하니까.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일단 위의 내용은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법적 근거 없이 직권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아래 내용은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요구 신청권은 없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대요. 이게 맞는 얘기래요. 비상식적이죠. 자,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취소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청에 대해서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이지만 암기하자. 다음
2번 변상금 부가처분 같은 경우는 취소소송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취소소송 중에도 처분청의 직권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뭐 암기합시다. 자주 나와요. 변상금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가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직권취소 철회가 가능해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신뢰보호에 의해서 취소가 제한됩니다. 수익적 처분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부관을 불이행했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이익 형량이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죠? 자, 읽어보면 길지만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면 이를 철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의 취소나 철회 같은 경우죠. 이때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 보호에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이게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3자의 이익,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피해를 비교해가지고 더 이익이 큰 쪽을 선택해라. 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면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공공의 이익이 더 크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다음 4번 행정청이 이사 취임 승인을 한 다음에 취소 처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취소 처분을 또 취소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 취임 승인이 회복되냐? 회복된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건 암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사 취임 승인의 취소 처분을 또 취소하면 이사 취임 승인이 회복되면 개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사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4번 보면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맞죠? 문제랑 선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아, 이런 게 자주 나오는구나 하고 이 문제가 나오면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처분을 취소한 건지 취소 처분을 또 취소한 건지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선지를 자주 보면 보자마자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선지를 반복해서 보고 또 이 선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다 보면 선지가 저절로 암기되고 보자마자 보여요, 내용이.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5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아니죠.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뭐 공익상의 이유라든가 이익 형량에 따라서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니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다음에 취소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 취소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요. 이 취소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요. 자, 그럴 때는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아니죠. 소생시킬 수 없죠. 왜?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랬죠. 원 부과처분이 소생되면 개인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생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음 디귿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종 보통 면허를 땄고 또 일종 대형을 땄어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일종 보통 차를 음주운전했어요. 자, 그럴 때 일종 보통 면허를 취소하고 일종 대형도 취소해야 되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면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예들은 또 따로 외워야 됩니다. 이건 해설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종 보통 차를 음주운전하면 유면허도 취소되고 일종 대형도 취소됩니다. 다음 리을 국세 감액 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 처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그 부과 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국세 처분, 그러니까 과세 처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일이 지나서 국세 감액 결정, 그러니까 감액 처분이 있는 거예요. 세금의 감액 처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처분 시점 이후로는 이 감액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이전에도 발생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급하여 발생하냐 아니냐.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된다 그랬죠? 요게 원칙은 아니고 이걸 제가 왜 적었냐면 암기 쉽게 하라고 적은 거예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하면 이 감액 처분이 소급하여 적용이 되고 불리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적어놓고 적용하면서 쉽게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과세 처분을 한 이후에 감액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적용된다. 부가 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맞습니다. 답은 디귿 리을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은 행정행위라는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틀린 선지였고 처분청은 하자가 있다면 법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 철회가 가능하고 근데 기억선지에서는 이제 사정 변경,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 부관을 불이행했거나 공익상 필요하거나 제3자의 이익 보호가 필요하거나 이익 형량이 필요할 때는 철회가 가능한 거예요.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고 하자가 없어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니은은 요 내용이죠. 부가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가 처분으로 소생시킬 수 없다. 그죠? 왜?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과세 처분을 취소 처분하고 취소 처분을 또 취소 처분했어요. 그러면 과세 처분이 살아나냐? 그렇지 않다. 다음 디귿은 이제 복수 면허 취소에 관련된 거죠. 면허의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면 복수 취소되는 게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 얘들은 또 따로 외워야 돼요. 요 두 얘들은 제가 봤던 선지고 얘는 못 보는 선지예요. 봅시다. 일종 보통면허 승용차 음주운전하면 일종 보통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고 일종 대형면허도 취소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도 취소됩니다. 얘는 오토바이예요. 대형면허는 버스고 보통면허는 승용차예요. 일종 보통, 일종 특수 면허를 따면 택시를 운전할 수 있어요. 이 택시를 음주운전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당연히 일종 교통면허 취소되고 일종 특수면허도 취소됩니다. 이건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자 일종 특수면허 레카를 음주운전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일종 특수면허 당연히 취소되고 일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특별하죠. 그래서 암기를 합시다. 이것도 우리는 요거까지만 외웁시다. 다음 디귿 한번 볼까요?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면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리을도 보면 국세 감액 처분은 과세 처분 일부의 취소 처분이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국세 처분을 100만원 했는데 감액 처분해서 50만원으로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일부를 취소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국세 감액 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이런 거는 틀리게 잘 안 내요. 항상 행정법은 이 결론을 틀리게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취소의 효력은 그 부과 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맞죠? 왜? 이 과세 처분이 취소되면 당사자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소급하여 발생하고 효력이 회복되고 그런 거예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왜? 유리하니까. 그래서 맞는 선지였고 자, 다음 문제 6번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거 가능하죠. 법률의 근거 없이도. 니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것. 이게 재량준칙이에요. 재량준칙도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가능합니다. 재량준칙은 내부 규정 같은 거라 그랬죠. 디귿,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처분을 처리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죠. 리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과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게 사후 부담이죠. 사후 부담은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가 돼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외의 내용을 쓴 거고 이때는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다 가능하네요.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의 취소 가능하고 공익상 이유로 처분을 처리하는 거 가능하고 재량준칙의 제정 가능하고 부관의 부과도 가능하고 부관의 사후 변경도 부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관의 사후 변경도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기출에 나왔던 거 다 적어놨으니까 암기하고 다음 문제 7번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의 터자바 잘못 지급된 보험금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의 터잡은 징수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급여 지급 결정, 그러니까 보험을 지급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보험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으니까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징수해야겠죠. 다시 뺏어와야겠죠. 그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러니까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징수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도 징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죠.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죠. 틀린 선지답. 다음, 니은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 말을 어렵게 썼는데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원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아닌 권한 있는 행정기관, 당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맞아요. 여기서 한 줄로 줄이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정청이 권한이 없더라도, 권한 없는 행정청이 처분을 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쓴 겁니다. 다음, 디귿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좀 말을 어렵게 썼는데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수익적 처분을 한 다음에 이것을 취소나 철회를 하려면 어떤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익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신뢰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취소나 철회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했다면 이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 디귿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당연히 맞겠죠? 부정한 방법을 썼는 때까지 그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다. 답은 니은 디귿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기억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보험급여 지급 결정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 징수 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수 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길게 써놓은 겁니다.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잡은 징수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아니죠. 징수 처분은 또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다음, 니은은 짧게 줄이면 처분의 취소는 처분을 한 행정청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없는 행정청이 처분을 했더라도 권한 있는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분의 취소는 처분을 한 행정청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니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맞죠? 당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디귿은 수익적 처분은 직권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지만 신뢰 보호에 의해서 그 취소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허가를 해줘놓고 함부로 철회하면 안 되겠죠. 수익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줘야겠죠. 하지만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음 문제. 8번. 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평가 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지들을 쭉 보면 뭘 물어보냐면 평가 인증의 취소가 강학상 취소냐 강학상 철회냐를 물어보고, 그리고 행정청이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 인증의 효력을 취소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냐를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평가 인증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냐 아니냐, 소급 적용되냐 아니냐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평가 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해요. 이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일단 그 이유는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설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평가 인증의 취소 철회, 취소는 뭐냐면 평가 인증 당시의 하자일 경우예요. 그러니까 평가 인증을 받을 때 뭐 서류가 잘못 제출됐다거나 아니면 자격 미달일 경우에, 그럴 때 강학상 취소이면 평가 인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인증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으로는 소급 적용이 원칙이겠죠. 근데 판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소급 적용하게 되면 받은 보조금을 다 반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익이 너무 크죠? 판례는 모르겠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철회는 뭐냐? 평가 인증 이후의 하자일 경우예요. 그러니까 평가 인증을 해 주었다가 어떤 하자로 인해서 그 평가 인증을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평가 인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 시점 이후에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급 적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평가 인증 이후의 하자라고 보냐? 이 문제를 보면 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평가 인증을 받은 이후의 하자죠. 평가 인증을 받을 당시의 하자가 아니죠. 평가 인증 당시의 하자라면 갑은 자격 미달이었고 어떤 서류를 잘못 제출하였고 아니면 서류를 위조 제출하였고, 이런 경우에는 평가 인증의 취소가 맞는데 요거는 평가 인증 이후의 어떤 하자니까 철회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가 맞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철회 시점 이후에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취소는 원칙이 소급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평가 인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게 취소예요. 평가 인증 당시에 하자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쉽게 외우려면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자, 이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회복되지 않고 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도 된다. 다음 문제. 9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아니죠.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 안 된다. 소생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음 2번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맞죠? 적법한 처분이라도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그 처분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한다. 자, 이도 맞아요. 자,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되는 것들은 신고, 처분,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 5개는 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돼요. 근데 이 철회는 처분이죠? 취소나 철회는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다. 자, 저는 요 5개를 어떻게 외우냐면 신고, 처분, 예고, 예고지도 이렇게 외워요. 신고, 처분, 예고, 예고지도 이렇게 5개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된다. 다음 4번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얘도 계속 봐왔던 선지죠.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속 나오는 선지죠. 부가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새로운 부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수익적 처분이라도 철회가 가능해요. 언제? 부관을 불이행했거나 공익상 필요하거나 제3자의 이익 보호가 필요하거나 이익형량이 필요할 때, 여기서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익적 처분이 가능하니까 일반 처분은 당연히 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도 맞고. 다음 4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얘도 맞죠.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되는 것들은 신고, 처분,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 5개를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철회는 처분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겠죠. 다음 4번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계속 나눈 선지죠. 이거. 자, 9문제 여기까지 풀겠습니다.